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땅 투기 의혹 조사 그리고 처리 과정을 보고 4864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우리나라에서 뺏지단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조사하지 말든지 조사한답시고 국민들 세금 쓰고 가재는 개편이란 말이 딱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권익위의 행정력이 엄청나게 사용된 조사 결과인데 막상 맡겨놓고 어제 범야권의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조사 결과 자체가 허접합니다. 그러면 왜 맡겼을까요? 0512님, 실물을 영상으로 처음 봅니다. 아, 저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누굴까 궁금했는데 역시네요 하셨어요. 피부가 광이 난다고 하셨는데 아침에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가 정말 어렵게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의 시대 저자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영욱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이에 메타버스에 올라탄 업종,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때 저의 무식함을 지적해 주시면서 버스 아니에요, 버스예요. 분명히 네네.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2달 사이에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뭐 메타버스라는 단어의 빈도 자체가 네. 오히려 더 늘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여기저기서 뭐 메타버스 간담회를 한다, 뭐 자문회의를 한다, 맞아요. 내년에 정책적으로 뭐 민다 등등 난리도 아니고요. 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은 좀 시큰둥하게 그게 뭐야 뭐 이랬다가 네. 지금은 이제 안 하면 안 되나? 게다가 이제 우리 회장님들이 메타버스 해봐 이러니까 다들 난리가 나서 지금 네. 여기저기서 찾고 뭐 어떻게든 뭐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게 그 이경영 씨 버전으로 하면 진행시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메타버스와 관련돼 있다 하면은 증시에서도 주가가 폭등하는.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기술이 있답디다 하면 많이 올라가기도 했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유통업계 소식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유통업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예전부터 갖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유통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오큘러스라고 하는 VR 헤드셋을 네.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내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460만 대가 팔렸습니다. 460만 대요? 네. 아마 더 팔렸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누적 투산으로 460만 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를 기업이 싸게 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거를 맨 처음 샀는데 살 때는 한 40만 원, 50만 원에 사요. 거의 기계에는 마진이 없습니다. 저렴해요. 그래서 야, 싸다. 좋은데 원가로 주는 거고. 거의 원가로 네. 줍니다. 근데 그걸 사고 나서 제가 그걸로 앱이랑 게임을 200만 원어치도 넘게 다운을 받았어요. 배보다 배꼽이 네. 크게. 근데 사실은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도 동일하거든요. 네. 그 지금이야 스마트폰에는 마진이 많이 붙어 있지만 그런 하드웨어를 처음에 시장에다가 뿌릴 때는 모든 기업들이 일단은 임계점만큼은 소비자를 확보해야 되니까 일단 저렴하게 뿌리고 그리고 나서 컨텐츠와 서비스를 가지고 그 수익을 다시 환수하는 그런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메타버스에서도 특히 가상현실 분야에서 지금 그것이 활발하게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그 소시지 햄 시장이 등장했을 때 냉장고를 깔아주면서 소시지 햄을 공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태국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때 도로 깔아주면서 차를 팔았다고 하는데 딱 그 분위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그러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겠네요. 네, 뭐 아무래도 뭐 한 번도 안 보낸 사람이 보낼 확률은 없겠죠. 그쵸. 뭐 애시당초 그 존재를 모를 테니까.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들어가는 세상 아니면 스마트폰을 들고 바라보는 뭐 가상 게임이라든가 가상 세계들 굉장히 다양한 세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원래 그 유저들이 예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점유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다 추산이 돼서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런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비대면이랑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줌이라든가 이런 거에 지친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 그리고 많은 이제 분야에서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곳에서 많이 쓴다기보다 다양한 곳에서 쓰는 시간들이 합쳐지면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개념이 물리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도 아직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은데 제가 아주 단적으로 세상이 변했구나 딱 느낀 계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는데 네. 그 비대면으로밖에 지금은 생일을 축하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동물의 숲에 접속을 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생일 축하에 그 축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많이 변했구나 싶었는데 최근에 저는 대표님이 하신 인터뷰 중에 이 말씀이 그 기억에 남았습니다. 메타버스의 묘한 변곡점의 기류가 느껴진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분야가 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현실도 그 안에 관련 기술일 거고 증강현실도 관련 기술일 거고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MMORPG 같은 게임들, 소셜 네트워크 뭐 네. 너무나 무궁무진한 분야들이 있는데 각각의 활용되는 기술들이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잘 되고 있고 대중화가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되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는 뭐 제페토라든가 뭐 이런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아직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야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모양 기류가 느껴진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약간 얼리 어댑터예요. 굉장히 그렇죠. 얼리고요. 뭐 약간 아니에요. 대표님. 많이 몹시. 급격한 네. 얼리 어댑터고요. 과격한 심한. 심한.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전에 그 제품들이 계속 진화해 왔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아직 멀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무엇인가가 이제 뭔가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요거다 싶을 때가 있군요. 네. 그게 저는 예전에 뭐 테슬라 처음 봤을 때도 그랬고요. 애플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이 아이폰 나오기 전에 아이팟 터치라고 있었죠.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거 쓸 때도 그랬고요. 지금 오큘러스에서 나온 퀘스트 2 VR 디바이스를 쓸 때도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가상현실에서는 묘한 기류가 뭔가 본격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 영화관에서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올여름 큰 것이 온다. 블록버스터 그런 것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느끼신다는 건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유저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X세대로 한정을 한다면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부활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네. 싸이월드도 지금 재개장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영화를 누리려면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은 지금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인수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예전과 관계가 거의 없고요. 싸이월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그 그러니까 테마, 그렇죠. 귀여운 그 미니미와 아바타들을 도토리와. 활용하는 게 도토리는 사실 못 쓴다고 합니다. 그 저작권 때문에 SK와의 그 문제 때문에 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대신 싸이 도토리라고 이름을 바꿔서 쓴다고 합니다. 도토리 2가 나오는군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지금 나오는 새로운 싸이월드는 이제 3D로 입체로 나올 건데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사실은 예전 싸이월드처럼 뭔가 그 감성 발휘하고 추억을 공유하고 막 있어빌리티 있고 뭐 이런 거보다는 네. 약간 지금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가상자산 뭐 이런 쪽에 약간 투자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조금 엣지 있는 서비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간 모습이고요. 도토리 2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 시장과 연결이 된다. 맞습니다. 이 9월 달에 코인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도 관심사네요. 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싸이월드가 원래 3,200만 정도의 예전에 우리 X세대 유저들이 있었죠. 그 데이터가 있었다고 네.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유저들의 데이터가 싸이월드의 성공에는 큰 뭐 영향이나 뭐 이런 걸 미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세대들은 이미 다 떠났고 X세대 쓰라고 만드는 기술이 아니군요. 아니죠. 그래서 네. 아마도 그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새로이 Z세대와 새로이 등장한 알파 세대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이제 구애를 하면서
가치를 제한하는 새로운 어떤 뭐 컨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X의 감성, X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Y와 Z까지 품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일단 도토리 환불은 곧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끝난 있죠. 것 같아요. 네. 네, 싸이월드에서 이 도토리라는 가상화폐 우리가 이걸로 음악도 사고 미니미 선물도 주고 벽지도 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로블록스 그 전 세계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로벅스라는 화폐가 있죠. 그 화폐도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현실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저희 아들도 이 로벅스로 뭐 사들이느라 바쁩니다. 네. 이거 실제 화폐 환전이 가능해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이 경계가 모호해진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네네. 실제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그 안에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아바타도 만들 수 있어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오픈이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내 게임을 즐겼다. 누군가가 와서 내 아이템을 샀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맞아요. 로벅스를 주고 사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그 만든 사람한테 공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10만 로벅스 이상을 벌면 그거를 실제 화폐로 환전을 해줘요. 이야. 10만 로벅스면 실제 돈으로 한 350달러, 네.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큰 돈이죠. 큰 돈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800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로블록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30만 명 정도가 이미 100만 원 이상을 벌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갈 때마다 보면 뭔가 새로운 게임이 등장을 해 있고 테마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놀이터 수준인 것도 있고 거의 뭐 이거는 리니지하고도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 이거 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쇼핑에서도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은 대세라고 하지만 머지않아서 이미 일부 명품 매장들의 요 메타버스 세계에서 여기에서는 네가 그 G사의 옷을 3,000원이면 입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쇼핑 이것도 머지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뭐 사실은 그러니까 쇼핑을 이미 하고 있죠. 멀지 않았다기보다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G사 뭐 아니면 LV사 뭐 열심히 사실 그렇죠.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제페토에서도 열심히 그 네. 아이템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뭐 젊은 세대들이 그 지사의 뭐 로고가 박힌 그쵸. 옷을 입고 뭐 딱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도 지사가 굉장히 열심히 밀고 뭔가 실험을 하는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로블록스에서도 그 꿀벌 이 아이콘이 들어간 그렇죠. 핸드백을 팔았어요. 그 G사의 시그니처죠. 네, 네. 근데 그게 실존하지 않는 핸드백이고요. 디오니시스라고 그 핸드백의 그 판매 가격이 처음에 시작할 때 475로벅스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1, 2만 원? 네. 네. 근데 200개 한정으로 딱 올렸는데 200개 한정입니다. 한정판. 네, 한정판 게다가 네. 가상 실제 존재하지 않고 네. 로블록스에서만 존재하는 그게 나중에는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혹시 생각 그래도 한번. 네. 실제로 이 손에 잡히는 그 텐저블한 아이템이 아닌데 네. 뭐 비싸봐야 한 1, 2만 원 더 붙지 않았을까요? 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할 네. 텐데 200개 한정에다가 이제 그 지사의 로고가 들어가 있다 보니 마지막에는 35만 로벅스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35만이요? 네, 그럼 얼마 정도 아까 하냐면 10만이 한 350만 원 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팔 때와 살 팔 때가 때와 또 달라요. 더 비쌉니다. 환전의 거래가가 네, 또 네, 다르고. 환전 거래 차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400, 돼요? 한 20만 원 정도 돼요. 420만 원이요? 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안에서 그 420만 원을 주고 내가 밖에는 한 번도 차고 나갈 수 네. 없는 아이템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네, 로블록스 안에서만 찰 수 있어요. 그 한 사람만 산 거 아니에요? 200개 중에? 200개가 다 솔드아웃 완판 됐고요. 됐습니까? 네, 완판됐고요. 나중에 이제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가격이 올라갔죠. 네. 이것도 한정판에다가 이른바 그 유명한 패션하우스의 이름값에다가 이걸 갖고 싶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마케팅. 그러니까 넌 또 하나의 나네요. 그 안에 있는 미니미가. 네, 네. 어쨌거나 가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디지털 컨텐츠인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무한히 전송할 수 있고 그래봐야 뭐 돈이 들지도 않다 보니까 그거 자체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부상하고 메타버스나 내지는 블록체인, NFT 이런 기술들이 막 나오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거, 가상인 거 이것도
한정적이고 구하기 힘들면 나중에 비싸지겠는데 야.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뭐 10만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산삼 이런 걸 아이템으로. 네, 근데 버추얼 산삼. 버추얼 산삼 이거 드시면은 이제 그 공격력이 증강돼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의 진화가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르고 이거 뭐 애들 장난 같다, 약간 부루마블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이게 현실 세계에서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엔터업계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 시장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 줌 수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서 아마 9월 초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교육계에서도 메타버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유행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요. 이제 전격적으로 우리 교육계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그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드가 데일이 만든 경험의 원뿔 삼각형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글자를 눈으로 읽었을 때, 네. 귀로 들었을 때, 아니면 사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아니면 동영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각각 다른 미디어들을 겪어봤을 때 한 2주 후에 얼마만큼 기억에 남는가, 학습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네. 이거를 이제 산정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냥 텍스트를 읽었을 때는 2주 뒤에는 10%도 안 남고, 증발되죠. 네네, 귀로 들었을 때는 20%, 뭐 눈으로 그림을 봐도 30%. 네. 그런데 90% 이상 효과가 있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직접 겪은 것 같을 때, 해본 것 같을 때, 해본 듯한 느낌이 네, 들 네. 때. 네, 그게 사실은 가상현실에서 줄 수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그동안 교육이 직접 해보는 것보다는 암기 위주, 뭐 입시 네. 위주의 약간 그런 지식 주입식 교육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 이런 메타버스의 관련 기술들을 활용해서 진짜 학습 효과라든가 몰입감 있고 개인화되고 실감나는, 그래서 화학 실험을 하는데 되게 위험한 그 시약이 있어요. 네. 화학약품 2개를 섞으면 폭발해요. 네. 현실 세계에서는 못하죠. 못하죠.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폭발시키는 거죠. 아, 이게 폭발하는구나. 뻥. 근데 내 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아마 집에서 고실험은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콜라에다가 그 매운 사탕 집어넣는 거. 네. 그거 콜라 폭발 실험은 다 해보셨을 텐데 학교에서 하면 난리 나죠. 네. 과학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점점 실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존 세대들은 지금도 이제 질문이 네. 올라오는 게 기자 양반 로블록스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로블록스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 플랫폼이고 여러 사람들, 유저가 개발자로도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서 놀고 개발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템도 교환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물론 가상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과 친해지려면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은 억지로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대별로 관심사별로 네. 그다음에 또 그 전문 분야별로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 그룹이 있고 뭐 취향들이 있다 보니까 야 지금 메타버스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지 않는 방향이고요. 네. 다만 뭐 지금 열심히 디지털 네이티브들, 메타버스 네이티브들은 시키지 않아도 쓰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아까 그 모동숲에서 생일 파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것이 가상세계일전정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고 상호작용하고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게 사실은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좋은 목적이거든요. 가치이자. 그래서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계시면 아이들이 또 젊은 학생들, 뭐 Z세대들이 뭐 메타버스 안에다가 방 하나 만들어서 뭐 한번 초대해서 그 안에서 뭐 가족 모임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먼저 한번 경험을 해드리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을 이롭게 하는 기술이겠죠.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의 저자 퓨처 디자이너스의 최형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